지난 11월 2일 윈블던 테니스 대회 복식 챔피언인 중국의 테니스 여제 펑샤이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미투 폭로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뉴스는 몇 가지 자극적인 가십성 이슈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. 외신 기자들이 펑샤이 미투 폭로 사건에 대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건 외교적 이슈가 아니라 알고 있는 바가 없다 라고 대답한 것은 분명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이슈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보였는데요. 하지만 중국 매체의 어설픈 대응이 거의 한 달이 다 지나 잠잠해지는 이 사건을 다시 국제무대로 소환해버렸습니다. 오늘은 어쩌다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펑샤이는 어디 있는가, Where is 펑샤이를 태그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펑샤이가 지난 11월 2일 자신의 웨이보에 올린 폭로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지만 이 미투 폭로가 여성 인권 문제 혹은 스포츠 인권 문제로 확산되기보다는 가십성 기사로 소비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와 중국 고위 권력자와의 스캔들이라는 내용 외에 둘 사이의 나이 차이가 39살이나 난다는 점, 펑샤이가 한동안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의 연인으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, 그리고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의 부인인 캉지의 여사의 허락하에 다시 펑샤이를 불러내 강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 펑샤이가 폭로한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펑샤이의 폭로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삼연임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에서 장저민 주석 계열인 상해방을 제거하기 위해 고의로 터뜨린 이슈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.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가 아니라면 이미 테니스 여제로 은퇴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펑샤이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무모한 폭로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. 하지만 일부 언론들의 이러한 추측을 저는 세 가지 면에서 틀리다고 보았습니다. 첫째는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가 이미 중국 권력 서열 7위를 정점으로 은퇴해서 이미 뒷방에 가 있기 때문에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은 내부 권력 싸움은 치열하지만 철저히 선대 업적을 이어가려는 원칙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처럼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현 대통령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전 국가 지도자를 잘 포장해야 현 국가 지도자의 위상이 공고해지는 형태입니다. 따라서 시진핑 주석 1기 구성원인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공개적으로 흠이 가는 건 현 정부 스스로의 정당성에 흠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식될 것이기에 중국 공산당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. 세 번째는 펑샤이의 웨이보 폭로가 삭제된 이후에 이 이슈를 열심히 퍼나른 것이 미국과 대만의 언론이라는 점입니다. 이 사건이 중국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다면 미국과 대만의 언론이 중국 관영 매체보다 더 열심히 퍼나르진 않았겠죠? 어쨌든 사건 이후 펑샤이의 행방은 묘연해졌지만 이렇게 가십성 기사로서 이슈가 사그라지던 지난 18일 한 중국 매체인 CGTN이 펑샤이가 여자 프로테니스 협회 투어에 보낸 이메일을 확보했는데 나는 안전히 잘 있고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는 다소 어설프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슈에 불을 지피게 된 것이죠.